자, 오늘은 3월 17일이에요. 현재 시간 8시 40분이고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후원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자, 먼저 통키님이 29,500원씩이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2% 조건식 선익 시스템 3차 풀매수 후에 오늘 갭 상승으로 수익 괜찮으셨다고. 제 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통키님 29,500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꿀돌이님이 10,000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도 제가 그 빅텍의 움직임은 우리 그 지수와 함께 봐야 될 몇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지수가 이유 없이 갑자기 빠질 때가 있어요. 장중에 갑자기 이렇게 빠지거나 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빅텍이에요. 오늘 근데 빅텍이 조금 올랐죠. 지금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일부 지금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일부 방향성이 조금 나왔어요. 항상 이럴 때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윗동네에서도 잠잠했었는데 이렇게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꿀돌이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조심해서 항상 보수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좀 비중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오늘도 기운이 나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달에 매매를 보시게 되면 지금 거의 없어요. 지금 이번 달에 지금 절반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현손익이 마이너스 60만원이에요. 이런 적이 거의 없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두 종목인데 두 종목 다 조금 오래 걸리고 있어요. 한 종목은 한 1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아직 보유 중이고요. 뭐 일단은 그 종목을 전부 다 매도하게 되면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월달은 상패의 계절이죠. 우리가 대부분의 그 기업 보고서가 그 작년 거죠. 작년 기업 보고서가 3월에 대부분 발표가 되는데 그 기업 보고서가 통과가 안 되면 대체적으로 거래 정지라든지 아니면 상패 테크로 이제 가죠.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뭐 한번 거래 정지가 들어가게 되면 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이렇게 막 되고, 길게 가는 거는 뭐 1, 2년씩 이렇게 거래 정지 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결론이 날 때까지 좀 오래 가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잡주들 있죠. 개잡주들은 좀 조심하셔가지고 손 대시고요. 손 안 대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내가 개잡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도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지금 SKC죠. SKC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개잡주는 아니에요. 개잡주는 아닌데 지금 주가 상태도 그리고 방향성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거래 정지가 돼 있는데 뭐 이 속사정은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보지 맙시다.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단 한 분이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이벤트가 하나 있죠. 우리 그 파월 아저씨가 오늘 또 입방아를 찌를 텐데 그 입방아에 따라서 우리 지수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선물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 뭐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1월 달부터 제가 이 선을 지금 요즘 자주 그려요. 자주 그려요. 이렇게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지수의 방향성을 우리가 예측하고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멍청한 짓인데, 그래도 여러 가지 방향성을 놓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파월 아저씨가 굉장히 비둘기스럽게 굉장히 희망찬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면 우리의 주식시장은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올라갈 거예요. 아니면 횡보를 하거나 최소한 빠지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희망찬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 파월 아저씨가 입을 꾹 닫고 있거나 아니면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나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나락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인데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요. 지금
이게 꼭 다이빙 대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흔들흔들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형상이에요. 뭐 역대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같은 경우에 뭐 자넷 옐런이라든지 벤 버랭키라든지 그 사람들의 성향들이 각각 다르긴 했는데 그래도 파월 아저씨는 그래도 고용이라든지 물가의 방향성이 아직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부양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 유동성이 커지는 바람에 그 채권이죠. 채권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채권 인덱스를 보는 그 사이트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오래전에 보다 보니까 까먹어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10년물이 계속 오르고 있죠.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도 미국 그 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봐요. 저는 뭐 이렇게 무조건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여튼 이 장기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서는 좀 악영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튼 내일 그 새벽간에 그 파월 아저씨의 멘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 제 바람은 좀 좋은 얘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계속해서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튼 우리 팀 여러분들은 수익이 잘 났으면 좋겠고요. 어제 봤던 종목이죠. 이구산업. 이구산업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종가가 지금 평단가에서 한 10% 정도 빠졌죠.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저 같으면 이 구간에서 매수 후에 반등 구간에서 노린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2% 종목과는 좀 다르게 요 골이 이 깊이가 조금 더 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저 같으면 조금 더 아래 구간까지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반등 구간을 저 같으면 노릴 것 같아요. 반등 구간을 여기서 바로 당장 반등 구간이 나오지 않더라도 조금 깊은 구간에서 저 같으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 구간을 노릴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종목이 하츠였나요? 하츠? 이 종목도 오늘 이렇게 빠졌죠. 그러니까 고가가 좀 낮아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여기서 물량이 실린 기준봉이 있고 다음 고점에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 주가의 방향성을 놓고 딱 봤을 때 주가의 방향성을 놓고 이 기준봉보다 저가가 훨씬 더 밑에까지 내려왔고 이 다음 그 기준봉의 다음 파동 좀 이런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여튼 이렇게 고가가 좀 낮아지게 되면 저는 좀 접근을 안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문배철강이에요. 문배철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마지막으로 추가 매수하는 구간 있죠. 지금 원래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이거 멤버십에서만 얘기해드렸나? 평단가에서 이 10% 구간에서 추가 매수한 다음에 이렇게 반등 구간이 나오게 되면 저 같으면 이 맨 마지막 매수한 물량은 수익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바로 수익을 실현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날 고가가 한 6% 정도 나왔잖아요. 6%라는 게 여기서 추가 매수한 구간부터는 지금 보시게 되면 한 10% 정도 상승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10% 정도. 그래서 실제로 멤버십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문배철강을 들어가서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후에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그 구간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돼서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익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다음날 또 고가가 5.34%잖아요. 또 한 7%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아지거나 그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있잖아요. 급변하는 경우에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손절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 선을 기준으로. 그리고 동화화성이고요. 동화화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하츠처럼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거래량도 같이 또 낮아지고 있어요. 이러면 특히나 이런 종목들 있죠. 거래량까지 같이 낮아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패턴은 무조건 깨집니다가 아니라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래 걸립니다. 오래. 그런 경우 기간의 이익이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그 종목들로 괜찮은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종목들 꾸역꾸역 따라가서 매수하게 되면 좀 힘들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을 살 필요는 없어요.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경우. 거기에 더불어서 거래량까지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그 검증은 하지 않고요. 우리가 맨날 기술적 분석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해지잖아요. 내일은 우리 그 쿠팡이랑 네이버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굉장히 이게 사실 제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그 조건식 매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는 대부분 안 들어갑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쿠팡 어떠냐? 야, 미국 주식인데 쿠팡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내일은 쿠팡하고 네이버 그리고 신세계 그 썰 좀 풀어볼게요.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마무리 잘 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